네, SOS랩을 저희가 재료로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현재 시장 여전히 1에서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핵 전국 속에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출렁임이 살짝은 있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속에 지수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재료는 무엇인지 또 궁금해지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 이정민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재료들은 좀 공통적으로 과대낙폭주 혹은 저희가 전일 관심 깊게 보지 않았던 테마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일 이 시간에 종가 베팅 종목으로 과대낙폭주 저가 매수에 나서보자라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제는 그 새해 첫날 상승을 누리지 못했던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과연 그 CES 2025에 대한 효과가 누릴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측에 대한 기대, ESS에 대한 키워드 부각, 과연 어느 쪽에 저가 매수에 가담해봐도 괜찮을지 재료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있습니다. 전거래의 삼성전자가 막판에 고개 들면서 강보한 마감하긴 했지만 새해 첫날의 주가 상승으로는 너무나 아쉬웠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하락했고요. 그런데 다시 이 CS2025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도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도 아니라 오늘은 반도체 하드웨어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 다이브인입니다. AI를 통한 연결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몰입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4년 CES에서는 AI라는 주제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테마가 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로 확장하면서 AI의 산업이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번 CES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요. 더불어 5G라던가 보안이라던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서브 테마들도 AI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새롭게 주제로 선정된 에너지 전환과 양자 컴퓨터도 부각을 받고 있죠.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가 다소 좀 주춤할 때 엔비디아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곧 있을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있기 때문인데요. 1월 6일 현재 시간에 기조연설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조연설자로 나서고요. 여기서는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과 함께 PC용 GPU RTX 50 시리즈의 진척 상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이 AI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조금 더 그릴 수 있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 반도체 겨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 좀 뒤엎을 만한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 더불어서 SK하이닉스가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죠.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AI 메모리와 관련된 HBM 시리즈도 샘플도 전시를 했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CXL과 핌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의 기업용 ESSD 제품 출시와 함께 모듈형 메모리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주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도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모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할 호재거리가 좀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반도체 주가 상승 가장 큰 배경, 원인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 선물을 오랜만에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제 브리핑 그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외국인들은 좀 점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일 또 마침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 나스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여파도 좀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HBM의 지금 성장이 막힐 거다, 공급 과잉이 나올 거다 했는데 오히려 지금 쇼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3E도 쇼티지인 상태에서 HBM4까지 지금 요구하는 쪽이 많아지기 때문에 HBM 시장이 커진다라는 성장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는 모습이 오늘 이제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 또 이제 어제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부진, 그다음에 1분기에도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하이닉스 같이 내려갔죠. 어제는 레거시 때문에 빠졌고 오늘은 또 반면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반기에는 그럼 레거시 다시 좋아질 거야. 범용 반도체들 다시 좋아질 거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S2025 관련돼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HBM 쪽에 대한 발표 이슈까지 붙으면서 하반기 레거시 회복까지 같이 붙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 아직은 이제 선물 중심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본격화 일정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현물도 같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또 여기 시장에서 관심 있는 CES라는 이벤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SK하이닉스가 오늘 6%가량의 급등을 모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CS2025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정민 이사님,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제시한 청사진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살펴보시면요. HBM4 같은 경우에도 연내에 이제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사에서 앞당겨서 좀 납품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사가 발맞춰서 이제 기술력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납품을 조금 더 앞당기는 것으로 지금 현재 청사진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하락한 측면에서 이제 계속 밴드를 어느 정도 그리고 가격대가 좀 움직임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121선까지 바짝 이제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ES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좋은 뉴스가 많이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호재성 뉴스에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4분기 HBM의 그 디램 내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40%를 넘을 것으로 상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ASIC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객향 HBM 판매도 2024년도 기준으로는 2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특히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가장 많이 집중해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주문자 생산 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문자 이제 생산 칩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동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2024년도에서 이제 2025년도 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HBM의 헤게모니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관점, 같은 관점으로 올해도 반도체 시장은 일단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섹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결국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HBM과 관련된 종목을 국내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포함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뷰, 같은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헤게모니는 2025년에도 지속이 되고 또 그 안에서의 강자는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의견. 하지만 주가는요, 너무 좀 답답합니다. 지금 17, 18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두 달째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SK하이닉스 이번 CS2025 타고 박스권 탈피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무난하게 박스권 탈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당연히 트라이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CES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죠.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제 일정이 현재 잡혀 있기 때문에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생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나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주식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장기 평선을 꽉 무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당연히 다음 주에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주주분들에게는 좀 좋은 새해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희 대표님, 앞서 저희가 계속 CS2025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CS에도 관련 이야기가 두각을 보일까요? 그렇겠죠. 이제 왜냐하면 엔비디아 이제 범용 AI 반도체를 만들던 이제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네. ASIC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도 이 범용은 어느 정도 큰 이제 뭐 구매자들이 이제 살 만큼 거의 샀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꾸준히 팔겠지만 이 물량이 확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그 시장도 그 시장대로 존재하고 있고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바 있는데 AI 반도체 전체 시장을 보면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주도했던 뭐 독보적으로 달려왔던 뭐 H100, 뭐 A100, H100, 뭐 B100, B200 이런 블랙웰 시리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 전체 시장에서 많이 차지해봐야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시장이고요. 나머지 80%가 ASIC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PU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맞춤형 이제 반도체를 이제 쓸 텐데 네. 그걸 이제 보면 그 이슈로 브로드컴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보면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다시 또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게 결국엔 AI가 확산되면서 돈을 벌려면 결국엔 자기 맞춤형으로 그 학습한 거 대형 거대 언어 모델에서 뭔가 소스를 빼내서 거기서 또 한 번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런 반도체들의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ASIC 반도체가 25년도는 아마 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거기 안에도 HBM4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도 커진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HBM4 자체가 베이직 다이를 만들 때 사실은 파운드리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거기에 지금 브로드컴이 과연 그러면 어디다 물량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또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국내 뭐 지금 디자인 하우스나 IP 기업들도 올라가지만 그쪽은 사실은 약간 모멘텀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에게는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도체 소부장도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반도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혹은 과대낙 폭주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해드렸는데요. 혹시 이건희 대표님 눈에는 어떤 반도체주가 눈에 띄십니까? 계속 8만 원대 이제 올릴 때 한미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한미 반도체 뭐 PSK홀딩스, 테크윙 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일 텐데 네. 여전히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코어스 관련돼서 패키징 관련된 장비들 그다음에 검사 장비들이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검사 장비는 한번 다시 한번 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통적으로 지금 본딩 장비의 대표 주자인 한미반도체 뭐 경쟁자가 등장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이 있었지만 지금 그 경쟁자들 납품했다는 소식이 하나도 안 들리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당분간은 독주 체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확인해 준 게 제가 볼 때는 12월 11일 날 이제 바닥에서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신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 잡는 신호 보여주고 오늘 이제 반도체 업황 돌아서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저는 이제 121선 뚫으러 이제 가는 중이다 한미 반도체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저희 종가 베팅 종목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여기에 이건희 대표님도 힘을 실어주셨고요. 우리 이정민 이사님 마지막으로 반도체 내에서의 관심주 앞서 SK하이닉스는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가치가 짝꿍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쨌든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되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대장주 역할은 오늘 시장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AD테크 놀러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대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이직 랜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 랜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나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진 종목이죠. 국내 유일의 그 TSMC의 파트너사로 알려지면서 이제 수급이 한때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타 다른 반도체 섹터 소부장들이 그렇하듯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그나마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가격대보다는요 121선까지 다시 한번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면은 포트 안에 편입시켜도 참 편안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에이직 랜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반도체주들의 반등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ESS로 가볼게요. 테슬라의 인도량은 다소 아쉬웠지만 이 ESS 설치량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간밤의 미증시에서도 뭐 퍼스솔라라든가 진코솔라 같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올라줬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ESS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CS베어링 등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주가 상승은 제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작성했던 국내 주식들의 주가 상승이고요. ESS용 배터리 수출액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몰랐는데 ESS 시장은 여전히 굳건했나 봅니다. 이정우 이사님, 네. 그 시장에 대한 성장은 우리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네,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아니죠. 네. 그만큼 시장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테슬라 측에서 이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래도 ESS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ESS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서로 다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ESS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다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심지어 생산되는 시점 또한 어떻게 보면은 날씨의 영향, 그러니까 대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ESS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4.7기가와트시를 이제 테슬라가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1.4기가와트시까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결국에 글로벌리하게 ESS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비슷한 이제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성장은 예상대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스란히 주가도 다 오르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처럼 이슈가 부각될 때 반짝반짝 오르는데 그럼에도 대표적인 서진 시스템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히려 음봉 전환 1.46%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고인 대표님, 한중 NCS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진 시스템 윗꼬리가 달렸어요. 지금 오늘장에서는 이 이슈를 재료로만 그냥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끝까지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ESS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ESS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부각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가 좀 작습니다. 생각해 보면 ESS만 가지고 매출의 한 30% 이상을 하는 회사를 찾아보면 네. 한중 NCS라든지 서진 시스템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 정도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소재 업체들 뭐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와 같이 하는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 쪽이 여전히 안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쪽은 좀 뭐 주가가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ESS 관련주를 찾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없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찾아보면 그래도 한중 NCS 같은 경우도 매출의 한 30% 이상,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한 35% 가까이를 지금 ESS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은 나머지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진 시스템 정도 하나만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뭐 ESS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핵심 부품은 아닙니다. 서진 시스템도 보면은 케이스고 한중 NCS 같은 경우도 ESS 관련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이쪽이 생각보다 핫하게 올라가진 않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근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 가까이 이제 1,500억 가까이 이제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지금 금액을 너무 불렸죠. 네, 1,500억 그다음에 1,100억 정도 이제 순이익을 거둘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주가총액이 1조 5천억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금액은 그닥 비싸진 않다. 적정 주가를 받고 있는데 모멘텀만 받으면 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 이거보다 더 잘 벌 거라라는 이제 기대, 올해 이제 25년도에 더 잘 벌 거다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된다라고 하면 정고점 돌파는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ESS 관련해서 봐야 될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서진 시스템, 한중 NCS 정도가 있다. 그런데 그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여러 사업에 발을 걸쳐 있기 때문에 ESS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간밤에 미증시에서도 ESS라는 큰 테마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다 같이 좀 반응을 해줬거든요. 국내에서는 하나솔루션이 또 오늘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ESS라던가 신재생 에너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로 2025년 봐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2025년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자해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살짝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호재성 뉴스에 종목이 반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친환경 관련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에서 중국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회국을 통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었죠.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뭐 캄보디아나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뽑는데요. 이 4개국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뭐 20%에서 30%대, 많게는 200%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그럼 미국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크게 10%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생산을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할 것으로 현재 기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부품단에서 완성단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가 됐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솔루션 올라가더라도 오늘은 매수 타이밍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ESS, 서진 시스템, 한중 NCS는 오늘 매수 타이밍 맞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시장에서의 평가는 워낙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요.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5%대 이제 상승하면서 대장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좀 무난하게 접근하시기에는 서진 시스템이 훨씬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1,5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가지고는요 3배 이상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이제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월째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 3만 1,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식이 이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은 2만 원 후반대에서 2만 원 중반대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 뉴스가 없을 때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 때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쳐다본다라면은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만드는 두 가지 재료 반도체 ESS 알아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